제가 보기에는 Q는 여전히 확대가 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P는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중심으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속도는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Q에 대한 흐름들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를 바라보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았고 꺾이면서 그때 고점 한번 나왔고 하반기는 재미없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2차 전지의 변동성은 그거 하나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많이 따지는 P와 Q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가겠냐. 즉 하반기는 P와 Q가 동시에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들어가면서는 P와 Q 중에서 뭐가 살아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Q는 여전히 확대가 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P는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Q가 빠르게 하락해서 이 전기차 재고가 빨리 들어왔다. 메이커들이 전기차 생산 안 한다. 프로젝트 지연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북미 중심으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속도는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Q에 대한 흐름들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Q의 확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Q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 단적으로 북미 쪽에서는 올해까지는 IRA 법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산 다음에 차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은 사면서 동시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차값이 싸 보이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차 가격 많이 내려왔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Q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반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두 축, P와 Q 중에서 Q는 여전히 위축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반영이 될 텐데 여기서 도와줄게. P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겠죠. 근데 P가 바닥을 찍는 조건들은 일단 많이 빠지게 되면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들과 함께 수요가 회복되면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리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NCM 계열 쪽에 있을 텐데 대부분이 메탈입니다. 메탈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재라고 봐야 되겠죠. 원자재인데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과 함께 또 원자재는 강세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반영이 돼서 조금만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 반영되게 되면 또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년에 어느 초반 이후에 나오는 변화들은 Q가 회복하는 거 확인됐고 P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구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면서 물론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대변하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게 리튬 가격과 앨범알의 주가를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주식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돌아가다가 다시 추세를 확인하려고 약간 눌려 있는 상태. 여기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피해 국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Q가 회복되는 또 다른 미국 쪽에서의 흐름들의 변화. 특히 금리가 인하됩니다. 자동차 리스 할부 금리가 떨어집니다. 차 사야겠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Q의 확대 요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Q의 확대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지전지 공매도 쪽은 의외로 잘 안 줄었습니다. 잘 안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줄어들 모습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지난번에 에코프로 BM 대규모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지개를 좀 피는 쪽.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최근 들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장 조성자 쪽으로도 속속 들여. 이럴 거면 왜 그 성자 친구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근데 계속 그쪽으로는 매도가 아직까지는 크게 빠진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빠르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버텨서 아직까지 그냥 버텨보겠어 라고 하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올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는 큰 폭의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감안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너무 그에 따라서
어떤 공매도가 지금 꽉 차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거기서 매수가 자극된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보다는 비싸게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지금 쪽에서 아유 공매도 이거 계속 청산 안 되고 이렇게 버티고 있네. 아이고 때려주고 싶어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잘못하게 되면 비싸게 삽니다. 비싸게 사줄 겁니다. 그렇게 될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악재가 아닌데요. 악재라기보다 이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그래서 미국이 배타적으로 배척해야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경계해야 될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열이 돼 있고 그쪽에서 합작법인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5% 이상 관련된 국가 쪽에서 합작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라 걸로 보겠다고 얘기가 가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어떤 장벽을 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는 생존이 안 됩니다. 거의 뭐 살기 힘든 어떤 생존하기 힘든 쪽까지 과잉 투자가 들어간 부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FB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가려고 무지 노력은 하겠지만 특히 우에서 미국까지 진출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이런 법안이나 세부적인 내용들 특히 앞으로 펼쳐질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않을 것이라는 흐름들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 쪽에서는 피해가 아니라 수혜일 측면들이 높겠죠.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특히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은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광물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고 뭐 피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서서히 만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손절이 더 빨라질 거고 그를 통해서 다른 쪽의 대체안들 그리고 또 공급망에 대한 재편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되어가는 과정 쪽에서 정화되면서 그 다음에는 당장은 지금 피해 쪽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서 뭐 대체적으로 리튬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호주나 아니면 또 칠레나 이런 쪽으로 더 여러 가지 라인들을 더 만들어낼 것 같고요. 거기다 또 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 쪽도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충분한 환경들을 만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투자도 늘릴 거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이쪽이 부담, 지금 당장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면 악재일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는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면 저희 입장이 아니라 공매도를 친 사람의 입장 쪽에서 공매도로 지금 딱 매도가가 이제 고정이 됐겠죠. 지금 추가로 공매도를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장 조성자로 막 이렇게 끼려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네, 빠져나갈 때는 고생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쪽이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언제 들어오겠느냐. 지난번처럼 에코프로 BM이 보여줬던 거랑 똑같다고 하게 되면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대규모 큰 규모의 어떤 매수 그 큰 규모의 공급 계약들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분위기는 좀 정체될 거야. 아무래도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생각보다 전기차 쪽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정체될 거야 라고 바라봤던 분들 쪽에서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그때 보셔도 갭 상승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고 거기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러면 최근에 싸게 사는 사람이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매도를 했던 쪽은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줄 몰랐어.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강하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현상처럼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강력한 또 수주 모멘텀이 나왔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나올 텐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추가로 공매도가 청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업황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의 판매 회복이 강하게 나오는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피해 회복이 강하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안 되겠다. 바닥은 찍은 것 같아.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내가 공매도를 100주를 갖고 있었다라고 되면 지금 뭐 바닥은 된 것 같은데 공매도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청산한 게 뭐 만약에 20, 30주를 청산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이런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강하게 청산을 하려고 시작하겠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보자. 왜냐면 자기 공매도 단가가 이 위에 있는데 그것까지 갑자기 치고 올라올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공매도가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쪽도 바라보시면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인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하고 그때 인기가 엄청 없었죠.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상장해도 돼? 랄 정도로 되게 상당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43,000원도 안 됐다가 지금 이제 20만 원 됐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의 평가가 너무 바뀌었던 게 시장에서 다시 과열차게 들어오는 과정 같고요. 지금 이제 시총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 13조대가 넘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때 받았던 평가와 지금 받았던 평가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물론 전고체 관련된 쪽에서 꾸준히 상장을 잘해서 설비 투자해서 앞으로 실적을 끌어가겠다라는 쪽도 당연히 중요한 실적 변화라고 봐야 되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었냐면 워낙 인기가 없었던 종목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수급 이슈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장하고 거기서 또 매수자가 몰리면서 앞으로 나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거야.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붙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코스피 200으로 진입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서 이어지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들어왔을 때 어서 들어와 공매도 코스피 200은 처음이지 혹독하게 한번 공매도를 당해봐라 이런 매도가 나왔을 텐데 매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들어오는 게 없고 거기다가 진입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잠깐만 이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연기금이 제대로 매수가 대응이 못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패시브, 즉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추종할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올라오는 게 하나의 모습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 있겠죠. 그게 같이 가세가 돼서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또 쭉 보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유동성 기준에 포함이 되고 확보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MSCI가 있지 지수 편입 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더 시총을 강하게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또 지수 편입이 들어오는 결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겠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주가가 안 빠지는 현상, 이게 가장 특이한 현상인데,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그냥 그것만 플레이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흐름들이 설비 투자가 잘 되기만 하게 되면 전고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리튬과 함께 전고체가 결합돼야 2차전지에 대한 전기 활성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플레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혹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게 되면 한 2년 뒤에 보여줄 실적 가지고 봤을 때도 뭐 PR 100배, 150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평가됐다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고평가되면은 난 못 사는 거죠. 못 사지만 그리고 비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시장이 왜 이렇게 변하고 거기서 종목들의 플레이가 들어온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변화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방치하고 저 무조건 비싸 나 안 해.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전지 쪽에서는 가장 많이 체크하시는 게 요즘 수급 관련된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 교환 매매도 보겠지만 신용도 물론 보시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공매도 관련된 데이터들 이것도 중요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한쪽으로 보게 되면 그거죠. 어떤 수급적인 변수겠죠. 근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Q가 가장 여전히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Q가 회복되기 위한 조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죠. 두 번째는 IRA 법안에 대한 조건들, 북미를 대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이 그렇게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데 미국을 넘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와 중국도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트리거들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하는데 그거는 일단 아직까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조차도 지금 딱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쪽에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덜 팔리느냐,
더 팔리느냐라는 쪽에 대한 Q의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P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공시 쪽보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또 이런 상황 쪽에서 어차피 지금 갑이라고 그러죠. 갑은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쪽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를 담당하는 쪽들이 오히려 지금 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는 비싸요.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설비 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량 양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 쪽에서는요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서히 해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국에서 보조금도 주고 빨리 해주세요. 우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만한 그러면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가 설비 투자가 좀 돼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때를 기다렸다든지 우리 계약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공시들 이게 또 중요한 거겠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질 겁니다.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주를 받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나 수주 받고 싶은데 나한테 누가 한 뭐 50조, 100조짜리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조, 100조짜리 앞으로도 더 큰 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배경이 더 중요한 거죠. 그만큼 전기차는 저희가 생각했던 지금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위축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전히 꾸준히 성장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벌써 저희가 다 아시는 거지만 고금리 아니면 또 금리 환경이 그렇게 또 썩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하겠다고 여러 가지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대부분 그렇고 있죠. 그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발주를 하는 입장 쪽에서도 내가 한 40조 가까이가 필요해. 근데 이거를 어디다 발주를 하나 싶었는데 그 정도만큼 캐파가 된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우리 캐파는 10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딴 데 주세요. 그러면 또 어디 찾아가가지고 저기 가서 여기서 5조, 뭐에서 8조 이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됐어. 이제 40조짜리 우리 이제 물량을 받고 이래가지고 배터리 만들어다가 그 다음에 팔 수가 있겠죠. 라고 하더라도 요게 만들어갔는데 이게 구했다는 쪽들이 이번에 IRA 법안에 통과되지 못할 정도로 중국 쪽의 영향력이 높다.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배제. 그러면 그거 빼고도 이 회사는 우리 설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의 충분한 설비 투자가 못 나옵니다. 의외로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라고 하게 되면 받으려고 했던 거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산해서 막 주는 것도 뭐 공급원을 다변화시킨다는 건 좋을 텐데 지금같이 공급원 다변화가 아니라 충분한 캐파가 갖고 있는 회사 한쪽에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했었을 때 나머지에서 끌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설비 투자가 돼 있느냐라는 조건들을 봤을 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턱 놓고 일단은 큰 거 해결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한 2, 3조가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다른 데 주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대규모로 할 수 있었던 설비 투자를 충분히 해서 캐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그만큼의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